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시장 수급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재료는 바로 우한폐렴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이 만들어낸 바로 경기 전망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한폐렴 관련해서 감염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단 감염은 개인적으로 그냥 조심하는 거고 바로 이런 일들이 주식시장, 특히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걱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우한폐렴이 경기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쪽에서는 어떻게든 계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칠 건지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우한폐렴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지만, 처음 생겼던 일이지만 그 이전에 메르스도 있었고 또 사스도 있었습니다. 그런 메르스나 사스가 일어났을 때 경기는 어떻게 돌아갔는가 데이터를 쭉 가지고서 이 우한폐렴과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든 계산을 해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고 필요하면은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JP모건에서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한 0.3% 정도 떨어질 거다. 무한폐렴 관련해서 나빠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한 0.3% 정도. 그리고 우리 KDI에서는 뭐 여러 전망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관광 수출 등 우리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저런 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여튼 그 오늘 2월달 경기 동향 관련해서 데이터를 자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KDI에 방문하셔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투자 관련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투자 증가율이 블룸버그에서는 한 1.9% 증가할 걸로, 그러니까 지난달만 하더라도 한 2%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무한폐렴이 발생하고 난 직후 지금 현재까지 한 0.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저번보다는 좀 떨어져서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HSBC나 스탠다드 차트에서는 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월달 한국 수출 증가율 전망치에 대해서는 블룸버그도 한 마이너스 2% 정도 낮춰 잡았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그냥 0.5%입니다. 최악의 지금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JP모건에서는 한 2% 정도 일단 잡고 있는데, 일단 이런 우한폐렴 관련해서 연결지어 가지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조금씩 나쁜 걸로 일단 저렇게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한폐렴이 발생하게 되면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저 정도는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계산을 해내는 그 기본에는, 근본이 바닥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냐면 바로 이 우한폐렴 관련해서 세계 각국에서 발표하는 저 숫자들이 진실되고 사실 그대로일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런 데이터들이 조작이 되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전망치들이 다 또다시 엉망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일단 우한폐렴 관련해서 경기가 나빠질 것은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괜찮습니다. 물론 장기화되면 좀 심각하겠죠. 그런데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바로 저 숫자가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신뢰하기 어려운지 거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생각을 해둬야 되고 하나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 계산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신뢰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서 딱
항상 마음에 염두를 두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다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또 사람은 또 이런 계산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각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는데 예전에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어느 정도 풀었을 때 실제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졌다는 데이터들도 다 있습니다. 그럼 각국에서 경기 부양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저번에도 중국에서 경기 부양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상황이 또 심각해지면 또 추가적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앞으로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제 계산이 다 나왔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또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경기 부양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규모가 나왔을 때 그 규모가 과연 우리가 예상한 경기 침체보다 더 경기 침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그 이상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힘들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구체적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우리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라면 다 관심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경기 부양을 했는데 이번 경기 부양이 경기 침체를 상쇄하고도 훨씬 더 웃돈다, 남아 돈다 그 정도 되면은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란 것은 주식을 사는 거고요. 최종 결론은 사는 거 아니면 파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경기 부양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는 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팔게 되겠죠. 시들시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 부양 더하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사는지 파는지 요거 두 가지를 병행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정치 테마주, 오늘도 시장에서 보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한폐렴에 묻혀가지고 지금 우리의 정치도 무한폐렴에 묻혀서 크게 돋보이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또 이 정도 되면은 정치 테마주들 막 움직일 건데 올해는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비해서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세 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요거 말고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시장 반등에 대한 준비는 또 항상 해야 돼요. 지금 무한폐렴 관련해서 시장에 체계적 위험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한폐렴이 10년, 20년 갈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끝나는데 그러면은 중국하고 관계가 지금 개선이 되려다가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버렸다 아닙니까? 여튼 중국하고 그동안 사드 이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중국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 관련주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또 그리고 그동안 미중 무역 협상이 얼마나 길었어요. 그 관련해서 관세가 높아짐으로 인해 피해를 봤던, 그러니까 여전히 뭐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되겠지만 미중 무역 협상 피해주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장 관련해서 5G 관련주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지금 요즘 통신업 많이 떨어졌지만 통신업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또 자동차 관련주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또 5G 관련해서 여러 단말을 제공하는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기지국 관련해서 단말기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또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이 바로 바이오 아니면 의약품주들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시장이 지금 체계적 위험으로 떨어졌지만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정부가 떨어지도록 놔놨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들 중에서 시장 체계적 위험으로 밀렸던 종목들은 우리가 따라 뽑아서 딱 목록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 돈을 투입해서 돈을 벌 수가 있죠. 딱 준비를 해놔라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오늘 해외 시장도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돈들이 아직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달러도 들어오고 있고요. 일본, 유럽, 중국 돈들도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유럽 돈들이 전 세계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보면은 잘 보세요.
지금 요게 유럽 돈이 빠져나갔을 때입니다. 요 시점부터 빠져나가가지고 요만큼 빠져나갔다가 지금 요만큼 들어봤죠. 앞으로 더 들어온다면 한 요 정도 들어올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요수 이만큼이나 빠져나갔는데 요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또 들어온다면 또 이 정도 들어올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얘들은 단기적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럽 돈들이 다시 빠져나가게 되면 시장에 충격은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봐야 돼요. 유럽 돈이 빠져나갈 때 달러가 다시 들어오면 참 좋은데 일단은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유럽 돈이 빠져나갈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해외 정시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에 유럽 정시는 하락하고 있어요. 전 세계 정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눈으로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지만 막연한 그냥 예상이었죠. 그런데 어떻게든 걔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서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약합니다. 숫자를 딱 보니까 이제 와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현재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금융투자, 보험, 사모펀드 쪽에서도 많이 팔았어요. 오늘도 용감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열심히 돈 들고 와서 지수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아무리 지수 방어를 해봤자 개인들이 많이 살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박스권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박스권 중간에 있는 지수는 어떤 불확실성의 영역에 또 머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우리가 움직일 시점은 언제냐? 예전에는 이때가 우리가 움직일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시 지수가 불확실성의 영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예 뭐 완전히 이 지점을 넘어서서 지수가 움직인다면 위험 구간을 탈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거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좀 더 기간 조정이 올 것으로 보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관망이 좋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 와중에도 또 돈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의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돈 들어오고 있고요. LG화학 여전히 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조금 있고요. 또 플래너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자, 네오 위즈는 지금 고점권으로 지금 보입니다. 중장기 추세입니다. 고점권으로 보이기 때문에 들고 있는 분들께서는 서서히 차익 실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리고 TSK는 현재 참모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서, 예전에도 이때 매수해서 잘 팔아먹었네요. 이제 서서히 매도하기 시작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서서히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점 진입, 이제 고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서서히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네요. 오늘 그리고 장중에 보니까 리노스라는 종목 상한가 갔다가 잠시 밀렸죠. 이 종목은 이낙연 테마주로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정치 테마주 매매하는 방법 예전에 가르쳐 드렸죠.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리노스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참에 이낙연 테마가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적어도 기한은 놓은다 아닙니까? 이낙연 테마가 지금 2월달이기 때문에 4월달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종로에서 이낙연 그 후보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리노스는 더 잘 나갈 수가 있겠죠. 물론 오늘 저게 왜 저게 상가가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된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장중에 뉴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 부여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테마주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겠죠. 자, 일단 오늘도
끝마무리는 관망입니다. 관망인데 우리가 조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세 가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현재 바라봐야 할 어떤 시선이고,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부지런히 분석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 뽑아두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아무나 돈 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돈을 버는 겁니다. 자, 또 상황이 변화되면은 변화한 상황에 따라서 내일 시황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또 내일 또 마감 시황에서 이야기할 것은 마감 시황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놓고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